자, 교재 81쪽에 3번에 시행자 변경 사유 찾았습니까? 자, 시행자를 바꿀 수 있는 사유가 4가지예요. 1번부터 4번까지 갈로 묶어 보시는데 1번 실시 계획의 인가 후 2년 내 사업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바꿀 수 있습니다. 2년 내에 동그라미 하시고 2번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 인가가 취소됐을 때도 변경할 수 있고 3번 시행자 부도 파산 등 사유로 도시할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도시할구역 전부를 한지방시로 시행할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구역 지정 고시 후 1년 내 실시 인가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1년 내에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는 시험이 나오면 1번에 2년 내와 4번에 1년 내 있죠. 그거 손댑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 업무를 일부를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행은 누가 하느냐? 공공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에서 주의하세요. 민간시행자 대행 못 합니다.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줄치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줄치시고. 자, 그래서 민간은 이거 못합니다. 공공시행자일 때만 대행할 수가 있어요. 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은, 자,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아 해서 줄칩니다. 1번 실시 설계, 2번 부지 조성공사, 3번 기반시설 공사, 4번 조성된 토지 분양 이 4가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동그라미 2번은 뭐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5번에 법인 설립과 사업 시행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대장동 사건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뭐 재판도 한참 남았는데 넘어갑시다. 자, 그 밑에 사업의 시행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위탁 시행 등에 있어서 양가로 1, 2번은 문제풀이 돼 보시고 양가로 3번에 가면은 규약의 임의적 작성에 자 거기 보시면은 지정권자는 줄칩니다.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다음 또 줄칩니다. 토지 소유자가 민간 시행자 갈로 띄어넣으시고 와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까지 규약에 동그라미 하시고 민간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공동 시행할 때는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뭐라 부른다? 규약이란다. 규약. 자, 그렇게 해보시고 규약에 들어간 내용은 박스 안에 있는데 그런 문제풀이 때보세요. 자, 내려가서 양가로 4번에 시행규정의 의무적 작성 줄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한지방시로 시행하려 할 때와 공공시행자 또는 공동출자법인 갈로 띄어넣으시고 도시개발 사업 일부를 한지방시로 시행할 때에는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한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뭘 작성해야 됩니까?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민간 시행자 사업 시행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자,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조합은, 자, 정부 한지방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모인 단체가 도시개발조합이에요. 자, 1번에 조합 설립인가 보시면은,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 받아야 하며가 줄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도 변경인가 받아야 합니다. 자, 내려가서 이번에 설립인가 전 동의. 자, 이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요건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안에 줄칩니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칩니다. 토지 면적 4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도 받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박스에 031조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있어서 1번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포함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줄쳐보시고 4번에 줄칩니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과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조합 설립과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간주됩니다. 동의 선계된다 이 뜻이에요.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과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거기에 자 3번은 옆에 쓰세요. 동의 순서라고 동의받는 순서를 말합니다. 동의 순서. 자, 읽어보면 국공유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동요권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 수가 법적 동요권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은 개인 토지 소유자 동의문도 받고 요건 미달되면 이제 그때 관리청 동의 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3번에 조합의 설립 줄칩니다. 설립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유자에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 성립됩니다. 자,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법인 비영리 공익법인을 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5번에 가서 조합의 구성, 먼저 조합원 칸에 보시면 줄칩니다. 조합원은 도시알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랍니다. 자, 그렇게 줄치시고 그 갈로 안에 보시면 찬성자나 반대자나 사인이나 국가 자체 다 조합원이 될 수 있죠. 다 될 수 있습니다. 총회, 조합에는 조합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고 대의원회. 자, 총회는 대행기구죠. 줄칩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를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둘 수 있다가 줄칩니다. 꼭 둡니까? 둘 수 있는 겁니까? 둘 수 있죠. 자, 대의원 수는 의견간 조합원 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합니다. 자, 그리고 관로 안에 이제 줄쳐야 돼요. 대의원회는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갈로 떼어놓으시고 자, 한지계획 작성 갈로 떼어놓으시고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주의하시면 돼요. 자, 6번에 가면 조합의 경비 부담에서 양갈 1번에 줄칩니다. 조합은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면적이 넓은 토지 가지든 작은 토지 가지든 의결권은 어떻다? 평등해요. 똑같아요. 다만 이하 내용은 지금 보실 거 없고 내려가 7번에 조합의 임원. 자, 조합장 1인 이사감사를 임원이라 하죠. 자, 임원. 조합의 임원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자, 줄칩니다.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 총회에서 이를 선임합니다. 자, 조합원 중에는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도 있고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있어요. 그거는 어디서 차이 나느냐? 공유관계일 때 차이 납니다. 자, 이 토지를 갑, 을, 병, 정 네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 갑이 자 대표 공유자고 을, 병, 정은 그냥 공유자입니다. 이럴 때는 대표 공유자 갑에게만 뭐가 있다? 의결권이 있고 을병정은 그냥 공유자는 의결권 없어요. 그러면 대표 공유자 한 사람만 임원이 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원이란 말이 동그라미.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틀려요.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등등 1, 2, 3의 사유가 있으면은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1, 2, 3 사유는 틀리게 안 놉니다. 그대로 와요. 자, 그리고 3번 밑에 하살표. 자,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위의 각 호, 즉 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된 때는 줄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 임원의 직무, 가에 조합장,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인의 이사의 의장이 됩니다. 나의 이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 사무 분장하고, 그 다음 감사는 조합의 사무, 재산 상태, 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합니다. 라의 줄칩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게 줄치시고. 바에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을 사업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겸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조합에 관한 거고. 자, 4절에 도시할 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여기 이제 3단계 실시계획에 관한 겁니다. 구체적 공사계획에 관한 거죠. 자, 1번의 실시계획 작성 후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줄칩니다.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꼭 포함이 돼야 합니다. 자,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 도시지역으로 의제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됐죠. 자,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에 필요한 별도 기준인 지구단위 계획. 이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다 넣으란 뜻이에요? 실시계획에 넣어라. 이 뜻이에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이번에 실시계획 인가고 시 시행자는 갈로 떼어놓으시고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 계획의 평면도, 계략 설계도, 축적 25,000분의 1 또는 50,000분의 1의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줄칩니다.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줄치고. 그 지정권자 인가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줄에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의견을,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서 인가합니다. 그렇게 밑줄 치보세요. 자, 그리고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도 준용이 됩니다. 인가받아라는 뜻이죠. 다만 이하한 내용은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3번에 실시 고시효과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줄칩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 내용 중에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국계법에 의한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원래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도시군관리 결정사항이 꼭 들어가야 되죠. 원래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고시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실시계획 고시하고 내용만 넣고, 자,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해 주겠다 이 뜻이. 이 경우 종전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사항 중에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줄칩니다.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줄쳐보시면 돼요. 4번 관련 법률에 인허가된 의제. 그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자, 이걸 이렇게 개발하는데 실시계획, 구체적 공사계획이 인가 고시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 도로 설치하면 사업, 이 도로 설치 사업도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을 해야 되죠. 사업인가 받아야 돼. 자, 여기에 수도니 각종 하수도 같은 이런 기반시설 설치할 때도 다 사업인가 받아야 돼요. 여기 아파트 단지 들어가죠.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아파트 지을 때 뭐 받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또 그 외 건물 지을 때는 건축허가도 봐야 돼요. 자, 이게
모든 이 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에 구체적 공사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 다 여기 설치하려면 허가인가 다 받아야 되죠. 아마 허가인가를 이 도시활구역 안에서 수천 개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실시계획이 작성이 되어 인가 고시되면은 거기에 받아야 할 각종 관련 법률에 인허가 사항 있죠. 다 받으면서 뭐 해준다? 의지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라고 해놨죠. 그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가서 원칙은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건설하려는 지역에 대해서 이항에 정한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밑에 구체적 종류의 한지 방식, 토지의 교환, 분화, 그 밖에 구역 변경, 지목 또는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할 경우이거나, 자, 이런 형식적이고, 그 다음이 실질적입니다. 줄칩니다.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뭘 써야 된다? 한지 방식 써야 돼요. 그래서 한지 방식이라는 건 이런 뜻이죠. 자, 여기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시행자에 주면은 시행자가 이걸 자 개발시켜서 일부 돌려줘야 되죠. 일부는 뭐로 써야 됩니까? 경비로 써야 됩니다. 이게 한지 방식이에요. 그럼 한지 방식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한지 방식의 사업을 하려면은 종전 토지 가격 정해야 되죠. 개발된 토지 뭐도 정합니까? 가격 정해야 돼요. 경비 부담 얼마나 할 건지 이거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은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 가격을 어떻게 높게, 시행자는 낮게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개발된 토지에 대한 가격도 토지 소유자 입장에는 낮게 하려고. 그래 많이 들어오니까. 자, 시행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높게. 그래 적게 주니까. 그 다음에 토지 부담해야 되죠.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서 경비 부담용 토지는 작게 부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자는 많이 부담시키려니까 합의점이 있어요. 합의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방식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장단점이 있죠. 자, 장점은 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이 적다. 자, 시행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죠. 누가 비용 부담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토지로 부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단점이 많은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시행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시행 기간도 장기고 그 다음에 이익도 적고 그렇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은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등 줄칩니다.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씁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지가가 낮을 때 사업의 시행자가 일일이 저기에 비용을 들여서 다 수용하고 공사비 들여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은 장점이 많은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첫째 장점이 시행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해놨죠. 사업 기간도 단기고 개발 이익도 어떻습니까? 수십 배, 수백 배씩 생기죠. 자, 근데 단점은 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모든 비용 부담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혼용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 혼용이 있고 미분할 혼용이 있는데 분할 혼용은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한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주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이 분할 혼용이고 미분할 혼용 방식은 사업 시행주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사용 방식과 한지 방식을 혼용해서 시행하는 방식인데 이 미분할 혼용 방식은 필지별로 섞어서요. 이 필지에서는 수용, 저 필지는 한지 이렇게 완전히 섞어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3번에 시행 방식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1번에
공공시행자가 수용사용 방식이나 혼용 방식에서 전부 한정 방식으로 바꿀 수 있고,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수용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을 하나 위에 그려두면 돼요. 자, 공공시행자가 수용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던 것을 환지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거꾸로는 안 됩니다. 하살표 방향밖에 안 돼요. 공공시행자가 혼용 방식을 쓰는 것을 환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조합을 제외합니다. 왜 조합은 제외합니까? 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으로 하게 되죠. 조합 제외한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자, 수용, 사용을 쓰던 것을 혼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하살표 방향으로만 바뀌집니다. 자, 거꾸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 써두고 그 부분 읽을 때 이렇게 보면은 빨리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4번의 순환개발 방식 개발 사업이나 5번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등 6번 도시할 사업 분쟁 조례 구성 등은 문제풀이 때라 보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또 문제로 가봅시다. 자, 문제집에 138쪽 해보세요. 자, 138쪽의 대표 기출문제 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국가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없다. 틀렸죠? 있다. 2번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거는 한국철도공사에 가는 게 아니고 국가철도공단에 가는 거예요. 국가철도공단.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3번이 맞는 답이에요. 4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경우에는 대상 구역의 토지 면적 2분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틀렸어요.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이상 받아야 된다. 5번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 분량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가 없다. 있다 해야 되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행자죠.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맞고 다 틀렸는데, 자, 4번 질문부터 확인합시다. 자, 4번 질문은, 자, 교재에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74쪽 보세요. 자, 4번 질문은 74쪽에 보시면은 양가로 4번에 지정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방갈로 3번에 제한전 동의 보시면 민간 시행자는 갈로 띄우시고 민간 시행자가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 3분의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포함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자, 이것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이상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0쪽 갑니다. 1번 질문에 관해서 봅시다. 자, 80쪽의 시행자 정의 원칙의 공공시행자의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시행자 되죠. 국가도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1번에서는 국가가 시행자 될 수 없다 해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3번에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국가철도공단일 때 역세권 개발 사업 시행을만 하죠. 이 역세권 개발 사업 시행을 할 경우 한정하는 것은 국가철도공단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문제 2번에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틀렸어요. 한국철도공사 아니고 국가철도공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옆 페이지 가시면 3번에 시행자 변경 사유가 있죠. 찾았습니까?
1번에 실시계 인가 후 2년 내 사업 착수하자로 변경됩니다. 이것 때문에 3번이 맞다. 자, 5번 주문은 그 밑에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대행 보시면 공공시행자, 뭐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들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자,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아 해서 실시 설계도 있고 부조성공사도 있고, 자, 기반시설 자 공사도 있고 조성된 토지 분양도 있죠. 자, 그래서 지자체 같은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조성된 토지 분양 같은 업무를 대행할 수가 있다 해야 되는데 5번에서는 없다 해서 들렸다 이 뜻이.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공법은 만날 있다 없다. 뭐 숫자 좀 손대고 그게 다예요 그냥. 예. 자, 1번 문제로 갑니다. 1번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전부 한지방시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할 수가 없는 자는 자 1번 국가가 답이죠. 2번 지방자치단체, 3번 지방공사, 4번 한국토지대공사, 5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전부 한지방식을 예외로 시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됩니다. 1번이 답이에요. 자, 교재는 80쪽 보세요. 80쪽. 80쪽 제일 아래 보시면 2번 예외 찾습니까? 거기 까만 점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을 전부 한지방시로 시행할 경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이라고 해놨죠. 그걸 물었던 문제예요. 사유가 1, 2, 3인데 이번에 보세요.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전부 한지방식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시행자 정합니다. 국가는 해당 안 되지 않지요. 1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답이다. 자, 2번 문제 보시고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국가 해당되지요. 2번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은 해당이 안 돼요. 3번 한국수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공사 해당됩니다. 4번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관광공사 해당되고 5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도 해당이 돼요. 2번이 답인데 교재는 80쪽 보세요. 자, 시행자정 원칙에 1번 공공시행자에 보시면 국가, 지자체 되죠. 자, 이번 공공기관에는 한국토지대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노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이 시행해야 됩니다. 방금 문제 3번이나 거기에 4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 될 수 있죠. 거기에 5번이에요. 이번에 한국부동산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기만 하면 쉽습니다. 보기만. 자, 이제 넘어갔어.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르는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실시 설계, 기반시설 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 분양, 기억리언, 디클리얼 다죠. 예. 5번이 답인데 교재는 81쪽 보세요. 81쪽. 4번에 도시개발 사업 대행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박스안에 동그라미를 보세요.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해서 실시 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 분양 이 네 가지를 물었죠. 예, 그래서 5번이다. 이때 30회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30회 때 시험 치기 전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제가 출제해가지고 모의고사 친 적이 있습니다. 시험 직전에 쳤는데 이 문제 그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예, 토시 하나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해를 좀 받았죠. 출제한 거 아니냐. 요 문제 그대로 넣었거든요. 나도 내다 보니까 그대로 낸 거예요. 예. 그런데 수험자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 문제는 교재에 소개가 안 돼가 있었어요. 교재 없는 문제니까 우리 여기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물타강에 내가 문제를 줬는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교재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이걸 내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 그대로 냈는데 그것도 그대로 나왔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가 뒷걸음치다가 찢어먹기게. 자, 이렇게 하시고 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4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을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실시, 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 분양 다 해당되죠. 5번 토지상한 채권 발행이 해당 안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위에서 우리 확인했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11번 문제 갑니다. 11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장관에게 조합 설립을 받아야 된다. 틀렸죠. 국토교통장관이 아니고 지정권자. 2번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에 주된 사무소 소유지 변경할 경우 변경인가 받아야 된다. 자, 이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제 중에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자, 다섯 개 지문이 모두 다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을 묻는 문제가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지문 5개 다 경미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못 풉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법에 경미한 사항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5개 골라냈다 이 말이에요. 못 풀어 이거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또 한 분류는 이래 놓습니다. 자, 4개 지문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늘 하던 주요 지문입니다. 지문 하나가 생소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경미한 거예요. 생소한 내용이 나오고 이 생소한 내용 끝말에 보면 반드시 변경이란 말이 붙어버려요. 자, 거기에 방금 2번 지문 보시면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라고 해놨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라는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주요 지문이 아닙니다. 자, 이런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니까 끝말만 잘 보면 돼요. 뭐 한다 하면은 틀려요. 하지 않는다. 신고한다. 이런 말이 너무 뭐가 맞다. 그래서 끝말이 뭐로 돼 있어요? 한다. 그래서 틀렸다. 알겠어요? 네.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 요렇게 지문 하나가 생소하면 나오는 문제는 1년 매년 2-3 문제 나옵니다. 2-3 문제. 네. 그래서 자, 몇 번 이런 문제를 몇 번 오늘도 몇 번 다룰 거예요. 몇 번 다루면 이제 딱 압니다. 이제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이라는 경미한 변경일 때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면 틀리겠죠. 인가받지 않는다. 뭐 신고한다. 이래야 맞아요. 3번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2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틀렸죠. 2분의 1과 3분의 2가 위치가 서로 뒤바뀌었죠. 4번 권고 이상 행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까?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이 될 수 없죠. 5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관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회를 둘 수 있죠. 5번이 맞는 답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교재의 83쪽 보세요. 83쪽에 밑에 하단에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을 받아야 한다. 단 관로 안에 경미한 변경, 지금까지 여러분 시에 나왔던 것이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이나 공고 방법의 변경 이런 것이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변경일 때는 신고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방금 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자, 변경인가 받는다면 틀려요. 인가받지 않는다. 신고한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번도 또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받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에 인가받아야 되죠. 자, 이번에 설립인가 전 동의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면적 3분의 2상의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3번이 틀렸죠. 2분의 1과 3분의 2가 서로 뒤바뀌어졌죠.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그 다음 페이지. 자, 5번의 조합의 구성에 대의원 칸에 보시면 의결권 가진 조합 수가 몇 명?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관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회를 둘 수 있죠. 5번이 이것 때문에 맞다. 50인 이상에는 100인도 들어가죠. 그래서 5번이 맞고. 내려가서 7번의 조합의 임원 보시면은 1번 임원, 조합의 임원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 총회에서 이를 선임하는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권고 이상이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아야 확정된 후 연임 경과되지 않은 자 등등 이럴 때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4번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12번 문제로 갑니다. 12번. 자, 12번.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이 될 수가 없다. 자, 조합이 될 수가 없습니까? 조합이 될 수 없습니까? 임원이 될 수 없는 임원이죠. 2번 조합은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토지의 경우 공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틀렸죠? 대표 1인만 있습니다. 대표. 2번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한지방시로 시행할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전부 한지방시일 때 시행해야 됩니다. 4번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틀렸죠. 2분의 1과 3분의 2가 뒤바뀌었죠. 5번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 수는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포함해야 된다. 틀렸죠. 제외해야 됩니다. 자, 그 3번이
자, 맞고 다 틀렸는데, 자, 봅시다. 2번 질문부터 확인합시다. 자, 2번 질문은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자, 거기에 74쪽, 74쪽에. 자, 방가로 4번 비용부담 밑에 박스에 0, 25조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1번에 1번 보세요. 한 필지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거나 한 필지 토지 지상권을 여럿이 공유할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 공유자, 대표 지상권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로 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공유관계일 때는 동의받은 대표자 한 사람만 봅니다. 그럼 의결권도 대표 하나에만 있어요. 그것 때문에 2번이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자 3번 지문은 요약집에 어디 보시느냐 80쪽 보세요. 3번 지문은 80쪽. 자, 80조에 가시면 시행자 정에서 원칙에 2번 민간 시행자 찾았습니까? 자, 6번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은 갈로 안에 자,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한지방시로 시행할 경우 한해서 시행자 되죠. 자, 거기 3번이기 때문에 3번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83쪽 보세요. 83쪽. 자, 83쪽에 밑에 하단에 2번 설립인가전 동의 찾았습니까? 도시개발 구역 안에 토지 면적 3분의 2상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4번이 틀렸죠. 2분의 1, 3분의 2가 위치가 바뀌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031조에 4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과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죠.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어떻게 해라? 제외해야 되는데 5번에는 포함해냈죠. 그래서 틀렸다. 이 뜻이. 자, 그 다음에 1번 질문은 내려가서 7번에 조합의 임원 찾았습니까? 1번의 임원, 조합 임원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서를 선임하는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미성년자 같은 게 임원이 될 수 없죠. 그런데 방금 문제 1번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해서 틀렸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13번 문제 봤다. 1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지에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2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 변경인가 받아야 한다. 이건 틀렸죠.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 경미한 변경이죠. 이럴 때는 변경인가 받는다 하면 안 되죠. 인가받지 않는다. 신고한다 해야 맞습니다. 3번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상에 달한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 조합의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를 합니다. 5번 조합의 설립인가 받은 조합 대표자는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지에 설립 등기해야 되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봅시다. 교재는 83쪽 보세요. 자, 하단에 도시개발조합 설립에 1번 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 설립인가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 받죠. 단 경미한 변경일 때는 신고하죠. 그것 때문에 2번이 틀렸어요. 자, 변경인가 받는다 해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때 2번에 설립인가전 동의,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설립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제 3번이 극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 자 3번의 조합 설립 보시면은, 자 설립과 반납도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유지에 등기하면 해야 되죠. 그리고 등기하면 성립됩니다. 그게 1번과 5번이 극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의 조합의 구성에서 조합은 칸에 보시면, 자 조합은 도시할구간의 토지 소유자를 하죠. 자 거기 4번이 다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권고 이상 행위 선고받고 거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조합이 아니고 임원 될 수 없죠. 니은 조합이 조합 설립과 받은 사항 중에 공고 방법의 변경, 또 처음 보는 말이죠. 그러니까 끝말에 뭡니까? 변경을 받아야 안 됐으니까 틀렸다. 신고한다. 되죠. 이것에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대연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틀렸죠? 감사가 대표한다. 리얼의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 이상인 조합은 총회관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연회를 둘 수 있으며, 대연회는 두는 회원 수는 의결권 조합은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리얼이 맞아요. 2번이 답인데, 자 봅시다. 자, 거기에 니은부터 확인합시다. 니은은 83조. 자, 도시할 조합 설립에 있어 1번 조합 설립인가 찾았습니까? 도시할 구역 내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증권자 설립인가 받아야 합니다. 인가원상 변경할 때도 변경이 맞는데, 단 경미한 변경 같은 것은 신고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니은이 틀렸어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자 거기에 5번의 조합의 구성에 대의원회 칸 보시면,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관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연을 둘 수가 있고, 대연 수는 의결권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게 리얼이니까 리얼은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리가 7번의 조합의 임원. 2번 조합의 임원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의견간 조합원 중에서, 자 이를 총회에서 선임하는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방갈로 3번의 둘째 줄 보시면은,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방관리원회 임원의 직무 등에 가서 라에 보세요. 라.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 누가 조합을 대표해야 됩니까? 감사가 대표해야 되죠. 자, 그런데 방금 이제 디귿에서는 대연회가 대표한 데 틀렸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15번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 의결사항 중에 대연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정관 변경 대행 못합니다. 개발계획 수립도 대행 못하고, 조합장 선임도 대행 못하고, 한지 예정지 지정은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답이 4번. 5번 조합 합병에 관한 것 대행 못하죠. 자, 그래서 교재에 84조. 5번의 조합의 구성에 대의원의 칸 찾습니까? 자,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대의원회는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갈로 띄어놓으시고, 실시계획 작성, 한지계획 작성,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을 대행할 수 없다 해놨죠. 자, 그래서 방금 문제에서는 4번의 예정지 지정은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잠시 쉬었다가 저 실시기 관한 문제까지 풀어봅니다.